자, 오늘도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전해주는 코너입니다. 자,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가 전화 연결 안 하고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에 있었던 메이저리그 소식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토론토의 에이스 류현진 선수 시범 경기에 두 번째 등판했는데요. 4이닝 동안 안타 2개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막는 완벽투 보여줬습니다. 공 49개 던졌는데 무려 38개가 스트라이크였고요. 다양한 구종을 시험을 했어요. 일단 직구가 18개로 가장 많았는데 최고 구속 148km를 찍었습니다. 커터와 체인지업 12개씩 뿌렸고요. 커브도 7개 곁들이면서 다양한 구종을 자기 마음대로 시험을 해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볼넷 하나도 없이 삼진 4개를 잡는 벌써 완성형 투구였고요. MLB.com은 류현진은 이미 개막전 준비를 마친 것 같다. 이렇다 할 위기조차 없었다라고 아주 호평했습니다. 메이저리그가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팀당 60경기 초미니 시즌으로 치러졌잖아요. 올해는 원래대로 162경기 치르고요. 4월 2일 날 개막합니다. 4월 2일 개막. 네. 60경기였는데 160경기로 늘어나는 거. 알겠습니다. 자, 여자농구 볼까요? 삼성생명이 챔피언 올랐네요. 네, 4위의 기적입니다. 4위의 기적. 정규리그 4위 팀이 챔피언에 오른 거는 역사상 처음이고요. 0%의 확률입니다. 지난 시즌 꼴찌였거든요, 삼성생명이. 근데 어제 챔피언 결정 5차전에서 KB를 꺾고 14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삼성생명은 2006년 여름리그 우승 이후 준우승만 무려 7번 하다가 우승을 한 건데 7전 8기예요, 진짜로. 정규리그에서 사실은 14승 16패, 5할 승률이 안 되는 팀이었는데 단기전에서 사실 그 여자들 특유의 악바리 근성 정말 보는데 불꽃이 튀더라고요. 그래요? 믿져야 본전 잃을 게 없다 이런 패기가 돋보였고 남자 농구에서 이제 명장으로 불리는 만수, 만 가지 수를 가졌다라고 해서 만수로 불리는 유재학 모비스 감독을 15년 가까이 코치로 보좌했던 임금배 감독의 지도력, 믿음 농구가 꽃을 피웠다. 이런 얘기도 곁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 농구요. 네. 정말 침착하시더라고요. 작전 타임 때 보면. 네. 그 MVP 이제 선수로는 MVP는 포워드 김한별 선수가 받았는데요. 아버지가 미국인인 혼혈 선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킴벌리 로벌슨이라는 외국인 선수 신분으로 뛰다가 2011년에 특별 귀화 통해서 한국 국적 얻었고 국가대표로도 뛰는 선수예요. 별브론 김한별 플러스 르브론이겠죠. 별브론이란 별명답게 에이스 역할 제대로 해줬고요. 또 돋보였던 게 맏언니인 김보미 선수입니다. 한국 나이로 벌써 36인데 막 다이빙 캐치하고 내일이 없는 듯이 몸이 부서져라 뛰더라고요. 벌써 3번째 우승인데 처음 때는 이제 신입이라 자기는 못 뛰었고 두 번째는 식스맨이었고 이번에 주전으로 뛰면서 챔피언을 올라서 정말 감격스럽다라고 했는데 또 반전이 쿨하게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농구라면 진절머리가 난다. 당분간 농구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런 쿨한 반전 소감을 남기면서 찬란하게 은퇴를 했습니다. 찬란한 반전 은퇴네요. 네. 자, 손흥민 선수 뛰어가다가 주저앉은 그 햄스트링 부상. 그 소식 어제 전해졌는데 그런데 한일전 명단에 원래 못 들어갈 거라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머쓱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아침에 햄스트링 때문에 좀 힘들어지지 않았냐. 벤투 감독이 손흥민 대체 선수 고심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명단에 주장 손흥민 들어갔습니다. 근데 벤투 감독은 부상 정도나 검사 결과를 보고 축구협회와 토트넘이 소통을 할 거고 검사 결과를 보고 최종 명단에 포함할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여운을 남긴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라이프치히의 황희찬 선수도 뽑히긴 뽑혔는데 세모입니다. 지금은. 세모? 네, 독일 정부랑 이제 다시 귀국했을 때 격리를 면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격리를 길게 해야 되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논의 중이고요. 유럽파의 황의조, 이재성, 황인범 선수 다 못 오고요. 수비의 중심축인 중국파 김민재, 김진수 선수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대표팀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만 해요. 사실. 그래요? 그럼 반쪽짜리 대표팀인데 이런 상황에서 꼭 한일전 해야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합니다. 어제 더 커진 것 같아요. 명단 나오고 나서. 네, 벤투 감독은 일축했습니다. 축구는 계속돼야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축구 고수원. 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기 분야에서 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우리도 우리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일이 축구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사실 A매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장 6월에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일전 통해서 그거 준비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작년 오스트리아 원정 경기 때 집단 감염 있었지만 이번에는 의무팀이 더 안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테니스 한번 가볼까요? 네. 테니스의 빅4.
뭐 조코비치도 있고 나달도 있고. 네. 그런데 이 시대가 뭐 좀 바뀝니까? 어제 발표된 남자 단식 랭킹에서 러시아의 다닐 메드베데프가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1위가 조코비치, 2위였던 나달은 이제 3위로 내려가게 되는 건데요. 빅4로 불렸던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 머레이 이외의 선수가 단식 1, 2위가 된 거는 2005년 7월 이후 무려 15년 8개월 만의 일입니다. 메드베데프 선수는 아직 메이저 대회 우승은 없는데요. 그래도 2019년 US 오픈 또 올해 호주 오픈에서 준우승 차지한 선수고 96년생이니까 이제 좀 새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